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정쌤입니다. 2025학년도 수리논술 전형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시간의 내용 안 보신 분은 오른쪽 위에 클릭해서 먼저 보고 오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수리논술 중에서 교과 반영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논술대학은 올해 41개가 있다고 했죠. 모든 대학은 논술 시험을 당연히 볼 거고, 교과나 수능 최저는 대학에 따라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적용 안 하는 대학도 있고, 그러니까 논술 시험만 보는 대학, 논술과 교과를 섞어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 모두 섞어서 선발하는 대학, 논술과 수능 최저로만 선발하는 대학, 이렇게 논술 시험을 기본으로 해서 교과나 수능 최저를 섞거나 섞지 않고 대학들이 선발합니다. 제가 설명드린 자료들은 제 카페에 오면 언제든지 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선발을 하는구나 라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되지, 어느 대학이 어떻게 선발한다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논술 100인 대학, 교과 보지 않은 대학, 논술 90엔 내신 10, 논술 80엔 내신 20, 논술 70엔 내신 30, 논술 60엔 내신 40인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가장 중요했던 건, 논술 전형은 주로 학생부 교과나 비교과의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이 지원하고 또 그런 학생들이 합격을 하기 때문에 중요치 않다, 그냥 무시해도 좋다라는 얘기고, 저는 할 수 없이 설명을 해야 되니까 교과 반영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 뿐이에요. 논술 100%로 교과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은 연세대, 성대, 고려대, 경희대, 이화여대, 건국대, 항공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연대미래, 한국기술교육대, 고대세종, 외대글로벌, 가천대가 있고요. 이 대학들은 교과는 반영하지 않고 여기에다가 수능 최저를 결합하는 대학이 있고 결합하지 않는 대학도 일부 있죠. 한양대는 학생부 종합평가라고 해서 내신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출결이나 봉사활동 등을 평가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논술 100에 가깝고, 내신을 보는 대학 중에서 서강대, 중앙대, 동국대, 성신여대가 출결을 봅니다. 근데 이 출결은 미인정 결석, 병결 같은 게 아닌 무단 결석 같은 걸 따지는 거고, 서강대만 하나 보시면 10% 반영을 하고요. 0일에서 3일 결석하면 100점, 4에서 6일이면 98점, 7에서 9일이면 96점, 이렇게 결석 일수에 따라 1000점 만점에서 100점, 98점, 96점 이렇게 점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따져보면 서강대는 교과 성적보다는 출결의 반영 비율이 더 큽니다. 출결의 영향력이 더 크고요. 나머지 중앙대, 동국대도 대동소이한 개념이고, 성신여대는 내신을 1% 정도 반영하니까 조금만 반영하는 거죠. 내신 반영 비율은 위에 한번 설명드렸고, 이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요. 중요치 않다는 얘기를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과 반영 방법도요, 대학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학마다 다른 그런 교과 방법을 다 계산해서 어떤 대학이 나와 맞다, 유리하다 이런 걸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논술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1번은 논술 실력이죠. 그리고 2번은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하고, 교과 때문에 논술을 어떤 대학을 선택하지 못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논술에서 교과를 반영하는 대학을 쭈르륵 다 분류를 해놨지만, 이걸 다 읽어드리는 건 여러분이 지루해 하실까봐 한 두세 개 정도 대학만 읽어드리고 이렇게 반영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나머지는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서강대 보시면 석차 등급 과목을 전부 다 반영합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주로 성취도로 A, B, C로 표시가 되죠. 그래서 졸업생도 3학년 1학기까지 반영을 하고요. 비교 내신은 졸업을 이미 해버린 학생, 우리가 보통 부르는 재수생 이상은 졸업한 연도에 따라서 내신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2024년 2월이니까 재수생 이상은 서강대는 내신이라는 걸 반영하지 않겠다. 근데 반영하는데 반영 안 한다는 건 뭐냐면, 서강대는 논술고사의 성적으로 내신을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고3은 내신을 그대로 반영을 하지만 재수생 이상은 내신 점수를 논술로 대체하겠다, 내신의 의미를 무력화시키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에서 여러분이 3학년 1학기 또는 졸업생의 경우에는 6학기 동안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중에서 가장 잘한 5과목을 학기나 학년이나 이런 거에 구분 없이 과목 구분도 없이 5개를 뽑아서 점수를 반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내신을 최대한 반영 안 하려고 노력하겠다 이런 뜻인 거고, 그래도 중앙대가 보통 합격자의 내신 평균이 3.6 정도 되니까 여러분이 고등학교 시절 내내 중에서 가장 잘하는 과목을 뽑아서 그것의 평균을 내는 거니까 여러분 자신의 점수도 생각보다 더 좋습니다.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국수, 사과, 영한 중에 석차 등급 상위 10과목, 그러니까 중앙대는 5과목, 동국대는 고등학교 시절 내내 중에서 잘한 10과목을 뽑겠다. 이런 식으로 다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석차 등급만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이렇게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는 진로 선택도 상위 잘한 3과목을 반영하겠다. 이렇게 반영 방법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자료를 보면서 머리 아프겠죠? 우리 아이는 어디가 유리한가? 이런 걸 따져봐야 될 것 같지만 사실은 내신의 영향력이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필요 없다. 여러분이 논술에 어떤 대학을 지원할 걸 결정할 때는 논술 실력과 수능 최저로 지원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같은 얘기를 정말 여러 번 반복하고 있네요. 하나만 더 보고 교과는 넘어갈까 해요. 서강대 같은 경우에 그러면 1등급이 100점, 2등급이 99.7, 3등급이 99.3, 4등급이 98.9, 5등급이 98.5, 6등급이 98.1 이렇게 반영을 하잖아요. 서강대의 전형 총점에 요게 더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내신이 안 좋아요. 한 5등급 정도라면 서강대를 논술로 합격하는 학생의 내신은 평균 4등급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 차이가 0.4니까 여러분은 전형 총점 1000점에서 0.4점 정도 합격자에 비해서 내신이 뒤져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5등급이라면, 6등급이라면 0.7점 정도 뒤지는 거죠. 1000점 만점에서. 요거는 논술로 무조건 다 극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서강대로 떨어졌다 하면은 내신이 안 좋아서 떨어질 확률은 거의 없는 거죠. 나머지 대학들도 보면 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100점부터 쭉 내려가잖아요. 5등급까지는 점수가 1점씩 내려갑니다. 여러분이 5등급이라면 합격자의 평균에 비해서 대략 1점이나 1.5점 정도 부족한 거니까 논술로 충분히 역전 가능하지만 6등급부터는 이제 점수 차를 팍팍 깎으면서 너무 고등학교의 내신을 무시한 학생들은 오지마 하는 느낌으로 대체로 5등급까지는 점수가 거의 변함없이 조금씩 내려갔는데 5등급을 넘어가면 많이 깎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논술 전형이라고 하더라도 6등급, 7등급으로 가면 불리할 수밖에 없고, 아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논술 100인 대학들은 내신을 그나마도 보지 않는 대학이죠. 그런 대학교가 10대학이 넘으니까 논술 전형에서는 내신은 정말 거의 중요치 않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자, 그 다음은요, 수리논술 출제 범위에 대한 정리를 조금 해봤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좋은 대학, 상위권 대학일수록 출제 범위가 넓고 내려갈수록 출제 범위가 좁다, 이런 느낌으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하나씩 보실까요? 출제 범위가 고1 수학, 수학원, 수학2, 미적분, 확통, 기하까지 모두 다 출제하는 대학교가 여기 있는 10개 정도의 대학교입니다. 연세대 초수능적으로 출제를 하고요. 한양대는 수능 과정 안에 있지만 심화 내용, 성균관대는 수학 1, 2 위주로 출제를 하고요. 서강대는 미적과 확통 위주로 출제를 하고, 중앙대는 확통, 기하, 미적을 고르게 출제합니다. 난도는 살짝 낮고요. 경희대도 확통, 미적을 많이 출제하면서 기하는 조금 약하게 출제하는 대학이고요. 서울시립대는 확통, 미적, 기하 고르게 출제하면서 난도도 꽤 높습니다. 이화여대는 출제 범위는 전범위지만 실질적으로는 확통이나 기하를 많이 내는 대학은 아니고요. 건국대는 미적분을 많이 내면서 확통, 기하는 약하게 섞는 그런 대학, 동국대, 홍익대는 확통, 기하, 미적이 고르게 출제되는 대학, 고려대는 올해 신설했고요. 미적, 기하, 확통에서 고르게 출제될 것 같으면서 주로 기하학적인 그런 도형을 많이 출제하는 대학입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거는요, 이 대학들의 난도는 은근하게 높아요. 성균관대는 전범이지만 고1의 수학과 수학원, 수학2 위주로만 출제를 한 대학이에요. 부산대는 확통을 제외한 미적분과 기하이고 고1의 수학도 은근하게 많이 내는 대학입니다.
광운대, 동덕여대, 덕성여대는 확률과 통계까지 기하를 제외하고 출제하고요. 덕성여대는 수학과 수학원, 수학2 위주로 출제하고 동덕여대는 작년에 처음 시험을 치렀는데 확통까지 출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되게 많은 대학이 수학1, 수학2, 미적분까지 확통 기하를 제외한 범위로 출제하는 대학이 이런 대학입니다. 숙명여대, 숭실대, 아주대, 인하대, 당국, 과기, 세종, 경북, 항공대, 공학대열, 연대미래, 고대세종, 성신여대 등이 있고요. 고대세종은 약수령이라고 분류를 하긴 해요. 이 다음에는 고1의 수학, 수학원, 수학2 위주로 출제하는 대학이 항공대 2학개열, 가톨릭대, 덕성여대, 동덕여대는 작년에는 확통까지도 출제했다고 했고 성균관대는 수학 1, 2 위주로 출제하는 대학이라고 했죠. 이제 이 나머지 대학들은요. 약수령 대학이라고 해서 수학 1과 수학 2의 수능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출제하는 대학입니다. 홍대, 세종, 외대, 글로벌, 기술교육대, 한국공학대 등이 그렇고 이렇게 수학을 출제하면서 거기에 국어를 출제해서 더해서 15문제 정도를 출제하면서 인문계열은 국어 9개, 수학 6개, 자연계열은 국어 6개, 수학 9문제 이런 형식으로 주로 출제하는 대학이고요. 여기 올해 신규로 들어온 대학들이 있는데 이 대학들은 아마 요 가천대급의 이렇게 수학과 국어를 보는 그런 대학의 유형과 비슷할 걸로 예상되고요. 유일하게 과학논술을 보는 대학이 서울여대인데 통합과학과 생명과학 1을 보는 대학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는 출제 범위에 따라 그리고 여러분의 정시 논술 실력에 따라서 위의 대학들 중에 어떤 대학을 선택해서 공부할 걸 정해가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문의하시는 게 논술 시험이 어렵나요? 쉽나요? 이런 걸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사실 중요한 건요. 시험이 쉽고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요. 그 지원하려는 대학이 상위권 대학이면 시험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쉽더라도 합격이 어렵겠죠. 쉬우면 거의 100점에 가까운 점수를 맞아야 되고 여러분의 지원 대학이 인지도가 좀 낮으면 논술 시험이 어려우면 합격 컷이 팍 낮겠죠. 그러니까 논술 시험이 어렵고 낮은 거는 합격과는 별개다. 어쨌거나 난도에 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난도가 가장 높은 대학이 연세대와 고려대일 걸로 예상되고요. 상은 한양대, 서강대, 시립대, 단국대 정도인데 단국대는 생뚱맞게 늘 시험이 어려웠고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자료들은 아쉽게도 바로 직전 해인 2024학년도의 내용은 아니지만 큰 흐름은 이런 내용이 맞습니다. 중상위권은 성균관대, 경희대, 동국대, 홍익대, 아주대, 인하대, 건국대 등이 있고 요 줄은 순수하게 논술 형태로 내는 거고 이쪽 줄은 논술과 수능의 절충 형태나 수능형 문제도 섞여진 거고 이쪽은 완전 수능에 가까운 그런 형태의 난도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매번 이렇게 딱 고정되어서 그런 건 아니고 경향이라는 건 조금씩 흐르는 물처럼 변하게 마련이거든요. 중간 난도는 광운대, 이화여대, 숭실대, 중하 난도는 가톨릭대, 서울과기대, 항공대 정도가 있고 또 수능과 논술의 절충형은 숙명여대, 성신여대, 연대미래, 동덕여대, 덕성여대 등이 있고 요 아래로 내려가면 아래의 마지막 편은 소위 약수량 논술이라고 부르는 그런 대학들이에요. 여러분께 지금 드리는 얘기들은요. 이렇게 논술대학의 출제 범위나 난도가 형성되어져 있으니까 어느 정도 수준을 목표로 하면서 공부를 시작할 거냐라는 감을 여러분들에게 키워드리려고 하는 거고 지금 보여드린 자료는 2023학년도의 논술 실제 출제 단원에 대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우리 대학은 여기를 출제하겠습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또 그대로 출제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제할 때마다 매년 비중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연세대를 보면은 숫자가 쓰여져 있는 수학 고1의 수학 출제했고요. 수학2 냈고 미적분 냈고 확통 냈고 기하를 안 냈죠. 이렇게 숫자가 쓰여 있는 곳이 출제를 한 과목이고요. 확통은 2개인데 미적분은 4개죠. 미적분을 더 많은 양으로 출제했다. 그리고 5, 다른 대학의 4, 5가 더 어려운 문제를 출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개념을 바탕으로 한양대를 보면 한양대는 미적분을 제일 많이 냈죠. 그 다음 확통, 그 다음 기하나 수학원 순으로 냈고 미적분의 양도 많고 어려운 문제도 좀 많이 낸다.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을 하면 됩니다. 성균관대는 수학원, 수학2를 출제했고 미적확통기하는 출제 안 했네요. 그래서 성균관대의 경쟁률이 엄청나요. 그 중에서도 수학2가 가장 많이 출제했고 그 다음 수학원, 그 다음 고1의 수학 이런 느낌으로 출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대학군의 목표를 정해서 준비한다면 이 대학은 이걸 내는구나 안 내는구나는 파악해 두시는 게 좋겠죠. 아래에 있는 내용들도요, 여러분에게 이걸 다 읽어드리면 여러분이 얼마나 지루하시겠어요. 그래서 넘어갈 건데 하나만 볼까요? 세종대는 수학2와 미적분을 출제했네요. 어디를 더 많이 출제했어요? 미적분을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이 그리고 더 어렵게 출제했다는 거예요. 부산대는 확통을 제외하고 미적과 기하 위주로 출제를 했죠. 나머지는 카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2까지 출제를 하고요. 고1 것도 들어가 있네요. 요렇게 여러분이 보시면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가천대는 수학1과 수학2를 출제했고 국어 논술이 결합되어 있는 대학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교과 반영 방법은 진짜 중요치 않다는 거고, 출제 범위와 실제 출제되는 경향은 여러분이 파악을 해 가시면서 지원대학군을 좁혀 가셔야 된다. 이런 게 오늘 내용의 결론이었습니다. 수정쌤이었습니다. 안녕.